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희입니다. 방금 전에 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이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질문에 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실장을 물러나서 4개월간 전국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영세 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학의 창업동아리, 사회적 기업, 다문화가정, 농어촌, 어린이집, 교육 현장, 장애인, 그리고 탈북자 등 수많은 곳을 찾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리에서, 또 식당에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동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교육, 일자리, 집, 교직주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를 국민 3대 걱정으로 규정합니다. 이 교직주 국민 3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이번 경선은 임태희와 박근혜의 1대1 대결 구도입니다.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선 임태희냐 아니면 세력 교체를 위해서 나선 박근혜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되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 우리가 지향하는 일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확고한 자유시장주의를 바탕으로 자율, 공정, 책임의 원칙을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국제 무대의 중심국가로 키워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 현재의 정책 기조입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모호한 정체성, 혼란스러운 지향점, 그리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선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에게 정권 재창출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야당 후보와 맞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박근혜 전 대표와 본인의 1대1 경쟁 구도라고 생각하시는 현상이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정권 재창출에 제가 앞장서야겠다 하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경선 룰의 유불리 같은 것은 애초부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선 임태희,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의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서 지난 2007년에 이어서 다시 나선 이 박근혜 대표와 저는 결국 1대1 구도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금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도 연대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 비박 3인 준비하실 때 많은 그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기기 위해서 나왔고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해서 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을 통해서
어떤 흥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후보들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구분해 주십시오. 박근혜 후보가 슬로건 이모티콘 예. 표절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어떻게 그 문제는 저희 그 로고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이 디자인 전공을 하는 대학원생이 저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만들어서 5월부터 그 로고를 써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에서 그 로고가 나오고 나서 그 대학원생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이 창조적인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모방과 이 표절과 이런 것이 중대하고 그것이 그 산업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래서 더욱더 그 학생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에 그러한 심경을 올리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디자인을 한 그 학생이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이 로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캠프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발표 즉시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아마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이 젊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간에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계속 쓰는가 안 쓰는가 여부는 저는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은 이 분명한 것은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 문제를 평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제 디자인을 해준 그 대학원생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고 창조 산업을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분야에서 보면 중대한 범죄행위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거나 그렇게 지금은 그거에 대한 흔히 지적 소유권은 그 학생들한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는지를 저는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카카오톡에서 이 로고를 참고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만약에 이 카카오톡 쪽에 그 로고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 그것은 회사 차원에서 정치인의 캠프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또 표절 시비가 벌어질 거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지시고 그 문제는 한번 파악하시면 금방 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실장님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인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고, 네. 당내에서도 평가가 안 좋다는 게 굉장히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저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을 맡으러 청와대 가면서부터 저는 지역구 의원을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왜?
겸직을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자세로 이 청와대 실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 정부에서 중심에서 일했던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담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저는 당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들도 당대의 평가와 후대의 역사적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9년 상황은 독재자로서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연도에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 이상 더 나쁠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또 한 일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는 의미 있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해오면서도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일했던 것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일했던 자유시장주의를 확고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는 이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완수할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후보로 나오신다고 발표를 하시고 난 후에 예. 전국을 다니시면서 토크쇼, 학교, 학생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